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8년 동안 장기 연애로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제가 이상한 건지 시어머니가 이상한 건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남편과 저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유치원 다녔던 사이인데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동기로 우연찮게 다시 만나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시어머니를 봤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고 저희 집과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도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며 다들 축하해 주셨고요.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결혼까지 하고 큰 사건 없이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밥도 시원찮게 먹고 젓가락만 허공에서 놀리는 겁니다. 자기, 밥이 입에 안 맞아? 혹시 구기간이 좀 덜 됐나? 내가 퇴근하고 급해서 간을 못 봤거든. 아니야, 자기. 밥은 너무 맛있어. 근데 왜 이렇게 못 먹어? 무슨 고민 있어? 그러자마자 남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아까 회사에 있을 때 엄마가 연락 왔거든. 어머니께서?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게 뭐길래 그래?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엄마가 전화 와서 자기 친구들 며느리들이랑은 매일 깨톡도 하고 그런다는데 자기랑은 어쩌다가 한번 연락하니까 그게 내심 서운했나 봐.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기도 하고 애초에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한 번씩 전화드리긴 하지만 깨톡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에 껴서 저렇게 밥도 못 먹고 말을 꺼내는 남편을 보니 깨톡이 뭐 어렵다고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일 어머님께 톡 드릴게. 걱정 말고 어서 밥 먹어 자기. 정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 자기밖에 없다, 정말. 그제서야 밥을 넘기는 남편을 보며 많이 고민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출근하자마자 저는 어머님께 톡을 했고 어머니는 읽고 나서는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께서 보셨으면 됐다는 생각으로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톡을 하는 건 저도 힘들어서 3, 4일에 한 번씩 정도 안부톡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매번 확인만 하시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주기가 길어지면서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우와, 이게 다 뭐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와, 어머니 이거 다 차리신 거예요? 너네 온다고 간만에 좀 차려봤다. 어머니께서는 한상 가득 차려놓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열심히 톡 드린 게 이뻐서 그런가? 하며 부랴부랴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절이라 술이 한 잔 두 잔 오고 가더니 갑자기 어머니께서 눈물을 보이시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갑자기 울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저희 부부는 당황하여 물어보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참 동안 말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댁 식탁 위에는 한순간에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는 눈치 보며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며느라,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우 애미가 그동안 서운한 게 많았단다.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말을 줄줄 하시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며느리랑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한다는데 나는 친구들이랑 만나면 벙어리밖에 못한다. 어머니, 제가 깨톡으로 계속 안부 연락 드렸잖아요. 안 그래도 형우 씨가 힘들게 얘기하길래 제 나름 노력한 거예요. 친구 며느리들은 깨톡은 기본이야. 카페 가서 브런치도 같이 먹고 어쩌다 갑자기 찾아와서 드라이브도 간다는데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할 말이 없다. 그 순간 저도 너무 서운하고 참아왔던 화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톡할 때마다 답장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톡 드렸는걸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어른이 답장 안 할 수도 있지 당연한 거 아니냐? 어머니, 저 원래 낯도 많이 가리고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제 나름 많이 노력한 거예요. 에휴 됐다. 나만 서운하고 나만 그런 거지? 술도 취하시고 말도 더 이상은 안 통할 것 같아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을 피하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묵묵히 방관만 하고 계시고 저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매초 매순간이 정말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훌쩍거리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시고 시아버지께서도 뒤따라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와 혼자 차에서 엉엉 울면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도 저희 친정에 살갑게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잘못한 건가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게 말로만 듣던 고부 갈등인지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의 입장이 이해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 시어머니 입장에 맞춰주면 한도 끝도 없이 바라기만 하실 것 같은데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소중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 후반에 접어든 유부남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을 일찍 꾸리고 싶은 로망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아내와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지 아내가 이상한 건지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아내는 회사에서 성격 좋고 외모도 예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아내를 알고 있었는데 한날은 회사 워크숍이 있어 저희 부서와 지금의 아내가 있던 부서가 함께 근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서 한편으론 어벙벙했지만 저희는 그 자리에서 술술술 대화를 나눴죠. 능력 좋고 예쁜 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저랑 이렇게 관심사가 잘 통하는지 알고 나서는 아내에게 푹 빠져버렸죠. 그렇게 회사에서 모든 관심과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시댁 갈등, 친정 갈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잘 생활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위에서는 복받은 거라며 아내한테 잘하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이 아내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내가 이상해진 건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첫째 때까지는 회사를 쭉 다녔는데 둘째부터는 육아의 살림에 지쳐가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아내가 일 그만두고 아이들에게 전념해 주길 바랬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해 전혀 서운함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각자 역할을 잘 해내자는 마음뿐이었고 저도 더 책임감 있게 회사에서 승진 시험을 비롯해서 열심히 다녔죠. 주말이고 아이들도 저희 부모님께서 봐주신다길래 오랜만에 오붓하게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응, 그래 나 저기서 팝콘 사고 있을게. 갔다 와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저는 영화 보면서 먹을 팝콘이랑 콜라를 사려고 카운터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려 줄을 서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 여자분이 갑자기 가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가방 안에 물건이 사방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저는 바로 물건을 같이 주워드렸고 여자분은 고맙다며 팝콘을 본인이 사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그냥 바로 뒤에 있었고 당연히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와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물건도 많고 당황스러웠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해서 그런 거니 사양하지 마세요. 제 차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제 앞에서 이미 결제까지 다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저는 팝콘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화 재밌게 보세요. 그렇게 돌아서는데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서 나와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잔뜩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하며 아내 쪽으로 다가가는데 아내가 휙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가는 겁니다. 여보, 어디가? 우리 이제 들어가야 해. 아내는 제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아내를 따라 내려갔죠. 주차장에서 차를 찾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여보 왜 그래? 우리 이제 입장 시간 다 됐다니까? 그 여자 누군데?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해? 그 팝콘도 그 여자가 주던데 밖에서 매번 이렇게 행동하나 봐?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분이 내 앞에 같이 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방이 떨어졌고 물건이 여기저기 튀어서 그냥 뒤에 있던 내가 줍는 거 도와줬을 뿐이야. 그분이 고맙다고 팝콘 사주신 거고. 그걸 또 여보는 냉큼 받았고. 여러 번 거절했는데 이미 계산하고 주는 걸 어떡해. 진짜 실망이다.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나는 맨날 집에서 애나 보고 있고 그랬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여보답지 않게. 됐고 나 기분 다 잡쳤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잘래. 아내가 평소에 따뜻하고 다정한 편은 아니어도 비아냥거리거나 사람을 비꼬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치 보면서 일단 집으로 데려가야겠다 싶었죠. 오랜만에 보는 영화라 이렇게 집에 가는 게 화도나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일단 아내를 달래주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겨우 집으로 데려와 아내를 진정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를 풀었죠. 아까보다 화는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제가 알던 아내와는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 댁에 갈 일이 있어서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장모님께서 전화로 오는 길에 마트에서 모자란 음식 장 좀 봐달라며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흔쾌히 장모님네 근처 마트로 향했고 아이들은 마트 간다며 엄청 들떠 있었습니다. 마트 카트를 끌며 제가 먼저 가고 있었고 아내가 뒤따라 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주말이라서 마트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마주오는 카트를 피하려다가 살짝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피하려고 했는데 통로가 좁아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지나가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뒤를 돌아보니 아내가 우두커니 저를 바라보며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트를 잠시 옆으로 놔두고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여자들이랑 눈 마주치면서 다녀? 왜 저 여자 쳐다봤어? 아니, 여보. 저번 카트랑 우리 카트랑 부딪히는 바람에 사과한 거야, 서로. 그니까 왜 카트를 일부러 부딪히냐고. 내가 뒤에서 다 봤어.
저 여자가 예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말 한번 섞어보려고 일부러 그랬지? 그게 무슨 억지야? 내가 말한 대로라니까. 여보 저번에도 그러더니 자꾸 나를 왜 이상한 사람 취급해. 당신이 계속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됐어, 나 먼저 엄마 집에 가 있을래. 하며 빠르게 마트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저는 경황도 없고 앞서 나가 있는 아이들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아내를 붙잡으러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챙겨서 부랴부랴 장모님 댁에 도착했는데 장모님이 난처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옆엔 펑펑 울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정서방 왔는가? 윤희가 혼자 갑자기 뛰쳐들어오더니 자꾸 자네가 다른 여자한테 추파 던진다고 속상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까매지면서 저희 마음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챙기느라 뒤늦게 도착했더니 그새 아내는 장모님께 이런저런 억지 얘기를 하며 저를 흉본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나고 욱했지만 장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다 보고 있어서 정말 안간힘을 써서 참았네요. 저도 회사에서 겨우 승진해가면서 돈 벌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밀린 일, 아이들 육아 도와주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아내까지 갑자기 이러니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저러니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정말 제가 흘리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경험을 결혼 선배님들은 다 겪는 건가요? 어디 주위에 말도 못하고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장모님께는 따로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신다면서 여전히 저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의부증 환자처럼 별일 아닌 거에도 저를 계속 의심하는 아내. 어딜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제 입장이 공감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유부녀입니다. 남편이랑 대학생 때부터 장기 연애를 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겠다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게 남들보다는 조금 빨랐는지 제 주위에는 아직 결혼한 친구들이 몇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어디 털어놓을 데도 없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고민이 이해되고 공감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는데요. 최근 들어 감정 상할 일이 있어서 시누이와 다시는 마주치기도 싫습니다. 시누이는 저랑 남편보다 3살이 많은데 아직 시집은 못 갔습니다. 그렇다고 늦은 나이는 아니고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긴 하죠.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도 안 하는 반대를 시누이가 했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시누이는 하는 행동은 안 그러면서 완전 가부장적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무조건 먼저 결혼하고 나서 동생이 결혼해야 된다고 저희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웠지만 잘 달래고 얼러서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웃으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였겠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시누이가 더 싫어졌습니다. 한날은 시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저녁 먹고 거실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일날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구나. 우리 세아가 내년 시아비 생일에는 두꺼비 같은 손주 선물 기대해도 되겠니? 아버님도 참 저희 아직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둘 다 아직 크게 생각이 없긴 한데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아가가 찾아와 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 절대 부담 주는 거 아니란다. 우리 세아가 닮은 아기면 너무 이쁠 것 같구나. 이렇게 훈훈하게 아버님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결혼하면 무조건 바로 애 가질 거고 둘 이상 낳을 거야. 올케처럼 그렇게 간보면서 애 낳진 않을 것 같네. 호호호.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간을 보다니요. 지금 우리 아빠가 손주 보고 싶다는데 뭐 콩고물 떨어질 거 없나 싶어서 간보는 거잖아. 안 그래? 네?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얼어버린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뭘 바라고 애를 낳겠다는 식으로 대한 것처럼 말을 하는 시누이의 언행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시부모님도 적지 않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저보다 더 얼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대화 주제를 돌렸고 그렇게 아버님 생일 자리는 얼떨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보, 아까 많이 당황스러웠지? 응, 나는 뭘 바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닌데. 순식간에 형님이 나를 속물처럼 만들어버리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 우리 누나가 좀 철이 없어. 내가 대신 너무 미안해. 내가 여보였어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아니야, 자기가 왜 미안해. 사과는 형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형님은 말 실수한 것도 모르는 눈치던데. 아니야, 누나도 알고 있을 거야. 괜히 뻘쭘해서 그럴 거야. 그렇겠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나도 얼어붙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씀드려야겠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잘 다독거려주며 저희 마음에 공감을 해주어서 그날은 그렇게 잘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시부모님께서 생일 잘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이것저것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하셨더라고요. 올케, 집에 있지? 나 지금 5분 내로 올라가. 네, 형님, 출발할 때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아니, 나오는 길에 정신도 없는데 말 좀 못할 수도 있지. 보고 있다가 문이나 제대로 열어줘. 시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형님께 반찬 갖다 주라고 부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늘 저희 집에 올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쑥불쑥 자기 편한 시간에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집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올케. 둘이 사는데 냉장고에 뭐가 이렇게 많아? 아휴, 이 반찬 다 들어가긴 하겠어. 형님, 저희 둘이 살아도 윤섭 씨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인별그램 보니까 배달 음식도 많이 먹던데 그거 다 환경호르몬 쩌는 거 알지? 시부모님이 이렇게 친히 반찬도 해다 주시는데 배달 음식 좀 줄여. 그것 때문에 애 안 생길 수도 있다니까? 갑자기 집에 불쑥 오더니 시부모님도 안 하는 냉장고 검사부터 잔소리까지. 정말 혈압이 오를 대로 올랐지만 그래도 남편 누나니까, 형님이니까, 시부모님이 해주신 반찬 갖다 주러 오신 거니까 괜히 분란 만들기 싫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누이가 돌아가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낮에 형님 왔다 가셨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안 하는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나 누가 보면 시부모님 3명인 줄 알겠어. 그런 일이 있었어? 누나가 왜 그럴까? 집에 있으면 그런 소리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예전부터 시누이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묘하게 감싸는 남편이 점점 약이 올랐습니다. 나랑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로 매번 넘어가는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남편한테까지 괜히 성질을 부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보내는 제 첫 생일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프러포즈 때 가방 선물 못 해줬다고 제가 눈독 들이던 가방을 생일 선물로 준 겁니다. 저는 역시 센스가 있는 사람이네 하며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만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선물해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앞으로 결혼 생활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별그램에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우연히 형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긴, 카페에 커피 마시러 오지 일이 있어야 와? 친구들 만나고 있었나 보네? 아, 네. 저희 동창 모임인데 오늘이라 간만에 나왔어요. 그래, 잘 놀다 들어가. 올케는 진짜 결혼 잘해서 너무 좋겠다. 평일 낮에 이렇게 여유롭게 카페도 다니고. 형님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어이가 없었지만 친구들도 있고 기분 좋게 나왔는데 화내기 싫어서 인사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형님의 뒷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인별그램에 올린 남편에게 선물 받은 가방과 똑같은 가방을 형님이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조용히 따라가서 뒷모습을 확인했는데 다시 봐도 제 가방과 똑같은 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리로 돌아왔는데, 수빈아, 방금 그 사람 누구야? 아, 우리 형님이야. 근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왜? 근데 형님이란 분 너 얼마 전에 선물 받은 가방이랑 똑같은 거 들고 있던데. 그치? 너네도 봤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누이는 가방뿐만 아니라 제 헤어스타일, 네일, 심지어는 제가 입는 옷 브랜드까지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외출할 때 인별그램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일주일쯤 뒤에 시누이가 비슷한 옷을 입고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가방은 좀 이상하다며 인정했지만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너무 누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남편의 말에 더 열이 받았습니다. 한날은 아버님께서 주말에 소고기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서 저희는 미리 식당으로 출발했어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시부모님과 형님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형님의 모습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하필 그날 입은 상의가 저랑 똑같았고 가방도 똑같았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신발은 또 언제 봤는지 이젠 신발까지 같은 걸 신고 왔더라고요. 과장이 아니라 얼굴 빼고는 다 똑같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시부모님도 저와 형님을 번갈아가며 쳐다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서 형님,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유치하고 속 좁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왜 자꾸 제가 입는 옷, 가방, 이제는 신발까지 따라하세요? 어머, 얘 봐라. 이 가방 올케만 들어. 누가 보면 이 가방 올케만 들 수 있는 줄 알겠다. 가방뿐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제 머리 스타일, 옷 브랜드, 이젠 신발까지 똑같은 거 신으셨잖아요. 그냥 예뻐 보여서 산 건데 올케도 가지고 있을 줄 내가 알았겠어? 너무 도끼병이 심한 거 아니야? 도끼병이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시죠?
여보 그만해. 부모님도 계신데. 뭘 그만해. 여보도 잘 봐. 내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는데 이제서야 알겠어? 오늘 보고도 모르겠어? 세아가 화풀 거라. 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 시부모님께서 말리셔서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집에 오는 길에 시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당분간 형님 계신 자리에는 같이 안 갈래요. 어머님, 아버님만 보는 건 괜찮은데 형님까지는 같이 못 보겠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많이 당황스러워하시고 속상해하셔서 저도 마음이 안 좋긴 했지만 당장 제가 스트레스 받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주셨고 시부모님 앞에서 너무 그랬나 싶어서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께서 짧게라도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기대한 제가 바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그런 연락은 전혀 없었고요. 대신 인별그램에 들어가 보니 저를 차단한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라리 저를 먼저 차단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형님께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마주하기도 싫고 이런 말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없어도 되는 남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제 마음에는 더 편하게 느껴질 듯 하네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중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유부남입니다. 저와 아내는 소개팅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소개팅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고 늘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아내와는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 취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맞아서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장모님께 있었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희 마음이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인 소개로 소개팅에서 만난 후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상견례 때 한 번, 그리고 따로 두어 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상하게 아내가 다 같이 만나는 자리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 저도 따로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신혼여행 다녀와서 고생했다고 소고기를 사주신다길래 들뜬 발걸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소고기를 먹고 있는데 여기 우엉조림이랑 도라지 무침 정말 맛있네. 정훈이가 이 집 반찬 참 좋아했었는데 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정훈이가 누구지? 아시는 분인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땐 그냥 아는 분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가 되어 저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짐이랑 테이블에 놔둔 거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또 정훈이는 늘 먼저 계산해주는 센스가 있었는데 라며 낮게 읊조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냥 아는 분이 아니구나 하며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더 묻지 않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아까 장모님께서 계속 정훈이 하면서 얘기하시던데 정훈이가 누구야? 장모님 친구분이신가?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아는 사람 맞아.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아내 표정을 못 봤는데 아내가 저렇게 대답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기억저편으로 그 일을 넘기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곧 장모님 생신이라 가족 단톡방에서는 언제 모여서 저녁을 먹을지 또 메뉴는 뭘로 먹을지 다 같이 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깨톡에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이번 식당은 이서방이 알아보고 예약했으면 좋겠네. 아내와 상의 후 식당을 예약하려 했는데 저를 콕 집어서 예약하라고 하시니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장모님 생신이니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큰맘 먹고 장어집을 예약했습니다. 장모님 생신날이 되어온 식구가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어집이다 보니 공간이 오픈되어 있어서 주변 소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식당과 비슷했고 막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훈이는 늘 눔으로 된 식당이랑 코스 요리로 예약해서 대접해줘서 참 좋았는데 이서방은 센스가 좀 없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취했어. 그만 마셔요. 장모님의 말씀도 당황스러웠지만 저보다 더 당황해서 허둥지둥 장모님 술잔을 뺏으려는 아내의 모습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훈이가 그냥 지인은 아니겠구나 싶어 무슨 용기인지 장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저번에도 말씀하시던데 정훈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냥 엄마 아는 사람이라 했잖아. 자기는 왜 자꾸 꼬치꼬치 물어봐.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정훈이, 우리 정훈이가 누구냐면 말이야. 민지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아주 참하고 괜찮았지. 오랜만에 우리 정훈이 보고 싶네. 그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모님이 습관처럼 말하던 정훈이가 바로 아내가 만나던 전 애인이라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 아내와도 보통 인연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는 술술술 정훈이 얘기를 이어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십 분 동안 꼼짝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몹시 당황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장모님을 말렸지만 술이 거하게 들어간 장모님은 끝까지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났지만 남자가 이런 걸로 쪼잔하게 구는 건 아니지 하며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께서 언성을 높이시면서 자리가 갑자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장모님도 말씀을 멈추고 일어나시더군요. 그렇게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보,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옛날 얘기를 많이 했지? 난 여보가 알게 하기 싫어서 계속 둘러댔던 건데. 여보 마음 이해하지. 지나간 사람인데 괜찮아. 다 이해해.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더 이상 화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명절을 맞아 아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기분 전환 겸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마침 저는 회사의 큰 프로젝트랑 시기가 겹쳐 있기도 해서 아내에게 계획이나 일정 같은 걸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고맙게도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같이 있는 깨톡방에 일정표와 링크들을 공유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고생이 많다며 격려해 주셨는데 장모님은 읽으시고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행날이 되어 다 같이 강원도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전날 프로젝트로 밤을 새서 마무리를 한 관계로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깨어있다가 깜빡 졸아서 일어나 보니 호텔이었습니다. 여보, 미안. 내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세상 모르고 자버렸네.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잠을 좀 못 잤더니 깜빡 졸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장모님은 아무런 대답 없이 표정이 굳어지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도대체 이 서방은 할 줄 아는 게 뭔가? 우리 민지가 여행 일정도 다 짜고 운전도 하고 자네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랑 겹쳐서요. 요새 통신경을 못 썼습니다. 대신 제가 이번 여행 잘 모실게요. 됐네. 아휴, 우리 정훈이는 입댈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쩌다가 민지가 자네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좋은 것 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인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정훈이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만 자네. 그리고 조금 졸았다니 말은 바로 해야지.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러라고 조수석에 앉힌 게 아닌데 그럴 거면 내가 거기 앉는 게 낫겠네. 이때까지는 아내 생각하며 참았지만 도저히 이 말들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화가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장모님, 이때까지 정훈이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 저 그냥 듣고도 참았잖아요. 들어보니까 전 애인이라면서요. 사위 앞에서 계속 전 애인 얘기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우리 정훈이는 민지 운전대 잡게 한 적도 없고 예약이며 여행이며 식당이며 한 번도 내 맘에 거슬린 적이 없어. 그리고 자네 혼자 세상 일 다 하나? 우리 민지도 똑같이 직장 다니지 않는가?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본 적도 없는 사람이랑 비교당하며 이렇게까지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야 한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챙겨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저도 가라앉아서 다시 호텔로 돌아왔는데 정말 이 서방은 쫌팽이 같지 않니? 정훈이는 저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안 그래요, 여보?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민지 너는 왜 정훈이 놔두고 다른 사람 만나서 그 고생이니? 장모님을 제외한 장인어른과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선 그렇다 쳐도 아내가 그 말을 듣고도 재홍호는커녕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제가 끼지 않아야 할 곳에 들어온 것 같고 엄청난 소외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남들보다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남들 하는 것만큼 다 해드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틈만 나면 정훈이 하며 얘기를 꺼내시는 장모님. 안 보고 살 수도 없는데 계속 제 앞에서 일부러 흘리듯 얘기를 자꾸 꺼내며 비교하십니다. 남자라고 계속 참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소중한 조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아직 아이는 없는 유부녀입니다. 저희는 캠퍼스 커플로 대학교에서 만나 오랜 기간 연애 후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하고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남들 사는 만큼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즉 현재 남편의 부모님께서는 건물을 2채 소유하고 있어서 결혼식 때 저희를 지원 많이 해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많이 뵀었고 별 문제 없이 결혼까지 꼬리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원을 일부 받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해 같이 맞벌이하며 돈을 모으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아직 젊기도 하고 아이는 좀 더 돈이 모이고 여유가 있을 때 가지기로 했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 얘기가 나와서 어머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얘, 이제 신혼도 지났는데 아이 가져야 하지 않니? 어머님, 저희 맞벌이 중이기도 하고 아이는 나중에 가질게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대화로 전환하며 그렇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행동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내가 내 집 오는데 연락을 하고 와야 되니? 제가 개발자라 재택근무일 때가 있는데 갑자기 불쑥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결혼 2년 생활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이번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집이 청소 상태가 이게 뭐니? 너 집에서 청소 자주 안 하니? 아, 어머니, 제가 지금은 근무 시간 중이라서요. 퇴근하고 나면 정훈 씨랑 같이 청소해요. 걔는 출근도 멀리 갔다 오는 앤데 집에 더 오래 있는 네가 좀 더 신경 쓰지 그러니? 네, 신경 쓸게요. 그날따라 어머님께서 심기가 불편해 보이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오면 남편에게 말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 왔다 가셨어. 근데 연락도 없이 나 샤워하고 나왔는데 어머님 계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 앞으로 연락하고 오시라 그래. 아들 집인데 찾아오실 수도 있지 반찬 갖다 주러 오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었음 이 집 사지도 못했잖아. 엄마가 우리 도와주러 오는 거니까 자기가 이해 좀 해주라. 남편의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머님도 오늘만 그러셨겠지 하고 저도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간만에 저도 남편도 프로젝트를 끝내고 TV를 보며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니 또 불쑥 어머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엄마, 왔어? 순간적으로 가슴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남편도 있고 해서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또 반찬통을 들이밀면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얘 뭐하니? 안 도와주고. 그렇게 점심 식사 자리가 부랴부랴 차려지고 저희는 식탁에 앉아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도 나고 체할 것 같아 천천히 조금만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또 그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니? 그리고 반찬 내가 갖다 주는데 왜 사 먹는 거니? 어머님, 저희 맞벌이 하기도 하고 주중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주말인데 주말엔 네가 직접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엄마 내가 오늘은 주말이라 사서 먹자고 했어. 남편이 대답하니 어머님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얘 내 친구들은 다 손주 2명씩 있는데 나만 없어. 친구들 얘기에 낄 틈도 없다. 어머니, 저희 결혼한 지도 아직 얼마 안 됐고 아직 둘 다 돈 벌어야 해서 애기 생각이 없어요. 요새 젊은 애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생기던데 너한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지?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잔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점심 먹은 후 화장실에서 몰래 저희 엄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는 카톡을 읽자마자 바로 전화하셨어요.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실 소파에 누워 TV까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혀 안방으로 들어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가 내 딸 집에 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자네? 아, 아닙니다. 사돈어른도 계셨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여력했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약속이 있다며 나가시더라고요. 나도 오랜만에 사위가 해주는 저녁 좀 먹어보고 싶네. 아, 장모님. 제가 요리는 못해서 뭐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배달시켜 드릴게요. 아니, 남의 집 사위들은 요즘 요리 못하는 사람이 없다던데 자네가 직접 해주면 안 되나? 순간 속으로 너무 통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도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장모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는 거 나 불편해. 자기도 불편하지? 나도 어머님 오시는 거 많이 불편해. 설마 일부러 장모님 부른 거야? 응, 내가 어머님 오시는 거 불편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보고 이해하라며. 우리 엄마도 우리 집 와도 되는 줄 알고 부른 거야.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지 마. 우리 집 비밀번호도 바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걔가 그러라고 시키디? 아니야, 내가 불편해서 그래. 우리 그래도 아직 신혼인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면 불편해. 며느리 좀 바꿔봐라. 내가 얘기하마. 뭐하러 그래. 세희가 시킨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끊어요. 잠 잘 주무시고.
그렇게 남편이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답답했던 가슴이 개운해지면서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말이 안 통하면 역지사지로 경험시켜주려고요. 남편도 이 기회로 제발 정신 차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남편 믿어봐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어느덧 결혼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간 혼자 꾹꾹 참아왔던 심정과 서름이 폭발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저에게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댁과 친정 상황을 먼저 설명하자면요. 저와 남편은 건너 아는 분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간호사로 일하다가 결혼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아버지께서 홀로 힘들게 키워주셨습니다. 처음에 시댁에선 별로 내키지 않아 했으나 저희 아버지가 워낙 성품도 좋으시고 제 직업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시아버님 회사가 지역 안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일이 끊기지 않는 업종이라 시댁이 현금 부자에다가 넉넉하게 살아왔다고 소개해주신 어르신한테 들었어요. 저희는 처음 만나자마자 둘 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결혼까지 무난하게 골인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애를 일찍 가지고 싶다고 졸라대서 결혼하자마자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들은 잘 들어선다는 애기가 저희 부부에게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여보, 우리 시험관 도전해보자.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것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해야 좋대. 그래, 우리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저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도 건강하게 무사히 태어나고 저는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둘째는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민이 가졌을 때도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몸이 망가진 것 같아서 둘째는 안 가졌으면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둘째 생각이 없다니 좀 당황스럽네.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는 애기 재우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말다툼을 했어요. 육아하면 누구나가 다 예민해지니까 저도 남편도 예민한 상황에서 말다툼까지 하게 된 거였죠. 늦은 밤이기도 해서 남편이 계속 말하는 걸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봐 그냥 듣고 대답 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안방으로 넘어갔고 저는 애기 방에서 같이 잠들었습니다. 아기 밥때가 되어서 피곤함에 일어나 부랴부랴 밥 먹이고 돌아서니 남편이 집에 없는 겁니다. 그날은 남편 출근 날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남편의 카톡 대화창에서는 일이 계속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걱정이 되어 남편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준현 씨 혹시 저희 남편이랑 같이 계세요? 아니요. 형수님, 저는 오늘 출근했는데 민수 별 연락 없었는데 저도 연락해볼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멍하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얘 너희 남편 어딨는지 아니? 어머니, 안 그래도 남편이 연락도 없고 집에도 없어서 지금 찾는 중이에요. 혹시 어머님이랑도 연락 안 되나요? 허이고 얘 좀 봐라. 민수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다. 너는 애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안 재우는 거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밥을 안 차려준다니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말문이 턱 막히면서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젯밤 제가 남편 말에 대꾸를 안 하자 남편은 안방에 있다가 제가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시댁으로 갔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시댁이 차 타고 10분 내 거리에 있어서 걸어가도 금방 가는 거리에 있어요. 시댁이 넉넉한 환경이라 저와 남편은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서 시댁 근처로 집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께서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외동아들이라 집에서 밥을 해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요리가 취미기도 했고 저랑 남편 먹는 거야 뚝딱 집에서 손쉽게 해먹으니까 남편 굶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제가 해주는 밥은 해줄 때마다 남기지 않고 싹 잘 먹었어요. 여보, 엄마가 해준 밥도 맛있는데 여보가 해준 밥이 내 입맛에 더 잘 맞아. 이렇게 칭찬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애기 데리고 씻지도 못한 채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넌 집에서 씻지도 않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도대체 뭘 하면서 사는 거니? 어머니 급하게 나온 거라 대충 나온 거고요. 오늘은 눈 뜨자마자 민수 씨가 집에 없었어요. 저도 지금 걱정되고 정신없다가 막 집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민수가 이번 달에 집에서 제대로 밥 먹은 날이 손에 꼽는다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육아로 힘들어도 저 사람 밥은 꼬박꼬박 다 챙겼어요. 그런데 왜 민수가 계속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니? 그 순간 번뜩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첫째 낳고 몸이 힘들어서 초저녁에 깜빡 잠든 적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 오면 먹으라고 냉장고에 밑반찬이며 국이며 다 끓여서 넣어놨는데 안 먹은 적이 많더라고요. 그때마다 다음날 여보, 먹으라고 냉장고에 반찬이랑 국이랑 다 해서 넣어놨는데 어제 손 안 댄 것 같더라? 아, 어제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왔어. 늘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을 먹고 들어온 줄로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사소한 다툼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그날은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댁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대차게 코까지 골면서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남편도 남편인데 시어머니께서 안방으로 들어가며 낮게 읊조리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울분이 맺힙니다. 이래서 부모가 둘 다 있어야 하는 건댔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캐리어에 제 옷가지를 쑤셔 넣는데 바로 옆에 곤히 잠든 아가를 보니 서름이 폭발해서 눈물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저 이 결혼 계속 지속해야 할까요? 이혼이 답이다 하시면 좋아요를, 혹시나 다른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 유부녀입니다. 저희 부부는 딩크족이고 서로 합의하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시댁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은근히 저에게 차별적인 행동을 하더라고요. 얘 너 꼬들밥 좋아하지? 어제 저녁에 꼬들밥이 딱 한 그릇 남았는데 너 먹어라. 아니야 엄마. 그거 놔줘 내가 먹을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방금 갓 지은 따뜻한 밥 먹어? 얘 너 꼬들밥 싫어하니? 아, 네, 제가 먹을게요. 이런 차별은 다반사고요. 남편이 나서서 먹는다 해도 어머니 귀에는 그게 안 들리나 봐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이라도 밥상에서 저를 챙겨주려고 하면 늘 시어머니께서 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보 이거 맛있다. 이거 좀 먹어봐. 고마워, 잘 먹을게. 얘 어른이랑 같이 밥 먹는데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 반찬은 네가 알아서 먹거라. 정말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시죠? 남편은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엄청 사랑받고 자랐어요. 거기다 성인이 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랑은 각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 전 연애 때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머니께서도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주위 지인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1년은 별일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 전부터 딩크족을 하기로 합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께는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너희 이제 슬슬 애 가져야 하지 않니? 엄마, 우리 애 안 가지기로 결혼 전부터 얘기했어. 그렇게 알아요? 셋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셨는지 별 대답도 없으셨고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은근한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와, 이 빙수 진짜 맛있다. 얘 밥은 내가 다 했는데 너 설거지 안 하니? 지금 해야 기름때 안 낀다. 어머니, 이거 먹고 하면 안 될까요? 빙수라서 지금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얘 여자가 무슨 그렇게 식탐이 많니? 너가 그래서 계속 살이 찌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확 나서 더 이상 빙수도 먹기 싫고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고 왔는데 역시나 빙수는 다 녹아 있었고 오랜만에 먹는 망고 빙수라 정말 맛있었는데 서러움이 폭발하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는 먹는 걸로만 괴롭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제 선물은 쏙 빼놓고 남편 선물만 안 가득 사온 겁니다. 엄마, 왜 정희 선물은 없어? 아, 내가 정희 취향은 잘 몰라서 괜히 주고도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그냥 너 것만 사왔다. 네가 좋으면 정희도 좋겠지, 그치 정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남겨지는 상황이라도 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시비 걸기 일쑤였습니다. 얘 너 집에서 우리 아들 밥 잘 안 먹이니?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 너는 살이 올라 얼굴이 반들반들한데 우리 아들은 얼굴이 점점 야위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만 오면 애가 정신 못 차리고 밥 먹지 않니? 정말 이럴 때면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줄 때도 있었고 둘 사이에서는 대화가 통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남편을 통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러움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아침 일찍 어머님네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한상 가득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웬일이지 하며 도착하자마자 식탁에 앉았는데 얘 너는 조금 있다 먹거라. 밥을 조금 해서 밥이 2그릇밖에 안 나오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면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떡국 있는데 그거라도 데펴줄까? 오랜만에 아들이랑 둘이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냥 밥 다 되면 먹으면 안 되니?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까매지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제 짐만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버스 정류장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다가 택시를 불러 친정으로 왔습니다. 휴대폰은 남편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친정에 있다가 남편이 울며 불며 친정으로 찾아와서 싹싹 비는 겁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저러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착잡하고 그런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화가 치솟아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남편 문제도 아닌데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어이가 없어서 일단 남편이랑은 화해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는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제가 원치 않을 때는 방문하지 않기로 합의를 본 뒤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은 어머니께서 별다른 터치도 없었고 괴롭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어머님 생신맞아 처음으로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룸으로 된 백숙집을 예약해서 갔습니다.
백숙이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국자와 집게를 드시더니 또 예전처럼 행동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닭다리 하나는 우리 아들 먹고 하나는 내가 먹어야겠다. 남편은 조용히 닭다리를 제 접시에 넘겨주고 뼈 많은 부분을 먹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갑자기 닭다리를 반쯤 먹고 갑자기 제 접시에 먹던 걸 주는 겁니다. 자, 아직 살 많이 남았으니까 너 발라 먹어라. 남편과 제 표정은 동시에 굳었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닭다리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어른이 주는 음식을 왜 함부로 하니? 미쳤니? 아니요, 어머니 저 안 미쳤고요. 저도 귀한 집 딸이에요. 먹다 남은 건 아드님한테나 주시고요. 조금이나마 어머님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네요. 앞으로 뵐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너 진짜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애도 안 낳으면서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저 혼자 애 안 낳는다 한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 같이 합의하에 결정한 거예요. 왜 영훈 씨는 늘 쏙 빼고 말씀하세요? 너 진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애구나? 내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 죄송하고요. 아드님이랑 식사 잘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식당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 잘한 거겠죠? 남편과는 문제가 없지만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인생 선배님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9년 차로 아이는 2명 있고 남편이랑은 동갑내기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 선택이 옳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회사 생활하다가 연수원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었지만 결혼하면 같은 지역 같은 지점에서는 둘 다 못 다니는 회사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들을 연달아 임신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들을 낳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동네에 그리 멀지 않은 작은 회사에 취업해 전 직장만큼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누이와는 작게 마음 상할 일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걸 담아두는 성격이 아니라 시댁과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시어머니가 이상행동을 하시길래 남편과 함께 셋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문제는 며칠 후 시댁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보인 이상행동은 그 정도가 더 커져서 누가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을 방문했는데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전문 간병인 고용하는 게 어때? 어머님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래,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같이 병원 알아보자.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제일 바쁠 시기였고 저도 소소하지만 월급 받아가며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막 커가는 시기여서 당장 제가 일을 그만두면 타격이 큰 상태였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갑자기 형님께서 전화 오더니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의리라곤 하나도 없네요?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 병원에 모시기로 했다면서요? 아니, 올케가 집에다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왜 병원에 모시는 건데요? 병원에 모시면 사람 더 약해지는 거 몰라요? 우리 엄마 일찍 가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생판 모르는 간병인을 뭘 믿고 맡겨요?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누이는 아주버님이 외국 기업을 다녀서 출장이 잦았는데 그러다가 외국으로 아예 발령이 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홀랑 가버리고 집안 행사에는 하나도 신경도 안 썼으면서 다짜고짜 저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전화 왔었어. 왜 나보고 집에 같이 안 모시냐고 노발대발 어찌나 화를 내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 전혀 몰랐네.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니 더 들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갑자기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부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데? 여보, 그게 사실은. 무슨 말이길래 그러는데? 말해봐. 나도 생각해보니까 누나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사실 당신이 오후 일찍 퇴근하고 오면 충분히 시간 남으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면 안 될까? 여보, 나도 작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고 당신만 힘든 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애까지 보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나한테 어머니까지 집에서 모시라는 건 너무한 거 아냐? 그리고 형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당신은 나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과 한바탕 다투고 기분이 상한 채로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리는 겁니다. 시누이 전화였는데 받으면 또 똑같은 소리 할 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고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온갖 짐과 함께 어머니가 와 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 계셔? 여보, 내가 어제 말했잖아. 우리가 모시자고. 그리고 당신 누나 전화 무시했다며? 그래서 나도 그냥 엄마 데려왔어. 우리? 우리 같은 소리 안 해? 나보고 다 하라고 데려온 거잖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집에서 같이 산다고 쳐. 간병인은 고용하자. 간병인을 왜 고용해? 누나 말처럼 요즘 흉흉한데 어떻게 믿고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 정말 이 남매의 일방적인 행동과 말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죄송했지만 어머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남편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와 시누이의 당연히 네가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태도에 그동안의 정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고 휴대폰은 남편의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저희 친정으로 찾아왔고 반성은커녕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당신이 돈을 나보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남는 시간에 엄마 간병해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지금 돈 버는 걸로 뭐라 하는데 결혼만 안 했으면 나 당신보다 더 잘 벌고 잘 살았어. 그리고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미국에 있는 누나 데려와서 같이 간병하면서 그 집에서 살아. 나는 더 이상 정 떨어져서 못 살겠으니까. 누나는 미국에 있는데 당장 어떻게 들어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나는 안 되고 나는 당연히 되고. 그럴 거면 당신이 어머님 케어하면 되겠네. 난 회사 다녀야지. 돈 벌어야 되는데. 정말 남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정에서 꼼짝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남편은 계속 친정에 찾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완강하게 주장해도 남편은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합니다. 저 이혼하는 게 맞겠죠? 저의 입장이 이해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먼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중한 지혜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